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영상 이어서 이제 처음 입문했을 때 가장 많이 실수했던 거, 그리고 가장 많이 이제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려고요. 일단 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너 뭐 바이크 탄 지 얼마 됐다고 그러냐 할 수 있지만, 바이크를 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바이크를 이제 좀 몇 년 정도 타신 분들, 이제 1년 이상 타신 분들은 발인이 때 기억을 솔직히 좀 까먹을 거라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걸로 어려워했지? 아니면 내가 어떤 거를 힘들어했지? 그리고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 이런 거를 다 기억을 못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인이 이제 바이크 입문한 지 제가 이제 4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 바이크 입문을 했을 당시, 그 당시에 느꼈던 어려운 거, 그리고 발인이 일때 필수적으로 들여야 되는 이제 운전 습관, 그리고 사고가 안 나는 방법은 없지만 사고 안 나게끔 최소화하는 방법, 이거 뭐 제가 아직 몇 개월 안 타봐서 뭐 너 몇 개월 안 타봤으니까 잘 모르지 않냐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은 지금 발인이 시절 지금 느낄 때 빨리빨리 고쳐놔야 이게 평생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운전 습관도 그렇잖아요. 자동차도 처음 이제 제대로 이제 배워야 그 뒤로 이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데, 비보호 좌회전이 빨간불에 가는 줄 아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누군가 말해주지 않으면 평생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처음 바이크를 탈 때 그거를 이제 친구가 알려주고 제가 모르는 거는 찾아서 봤거든요. 그렇게까지 이제 했는데, 아 이거 정말 누가 옆에서 계속 알려주면 좋았을걸, 이런 것들을 오늘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이크도 구매하고 면허도 따고 보험도 들고 장비까지 다 구매를 한 상태인데, 바로 이제 바이크를 끌고 공도에 나가는 거는 그냥 진짜 자살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물론 면허 따자마자 바이크 끌고 나가서 사고 없이 지금까지 뭐 타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도박이에요. 내 목숨을 건 도박. 저는 이제 바이크를 처음 입문했을 때 친구가, 그 바이크 입문시킨 친구가 바이크 키를 가져갔어요. 공도 주행을 못하도록. 그리고 약간 그 메이플 스토리 전직 교관처럼 이 퀘스트를 깨야 너가 이제 공도를 같이 나가주겠다, 내가 옆에서 봐주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뭐 진짜 적게는 3시간, 많게는 5시간씩 공터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 친구가 준 숙제처럼 퀘스트를 다 깨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연습을 하고 공도를 처음 나갔는데, 연습한 게 진짜 다 의미가 없을 정도로 나가자마자 막 시동 엄청 꺼먹고 긴장하고 막 어깨 힘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연습을 하고 공도에 나갔는데도 많이 부족했는데, 아예 연습도 없이 그냥 공도에 나가는 거는 그냥 대처를 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몸으로 그냥 사고가 나면 받아들이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처음 이제 공도에 나가서 어려웠던 거는 정말 단순한 거, 시동 끄는 거. 이 시동을 지금은 이제 거의 웬만해서는 안 끄거든요. 제가 이제 장거리 주행했을 때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은 2단에서 N단 넣은 줄 알고 하다가 1단이 들어가가지고 시동 끄는 거 한 번씩 가끔 있어요. 그런 거 빼고는 거의 이제 시동을 안 꺼먹는데, 처음 공도를 나가면은 그렇게 시동을 많이 꺼트려요. 저는 제가 시동 절대 안 꺼트릴 거라 자신하고 나간 거거든요. 왜냐면은 일주일 동안 연습하는 동안 시동을 거의 안 꺼트렸어요, 공터에서. 근데도 막상 나가니까 이제 공도는 실전이잖아요. 이제 실전의 매운맛을 본 거죠. 막상 나갔더니 차도 은근 많고 신호도 금방금방 바뀌고, 이 멈췄다가 바로 출발해야 되는 경우, 이게 빨간불이 됐는데 갑자기 초록불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꾸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뒷차가 기다려주나요? 빵빵거리지. 그 잠깐을 못 기다려서 엄청 빵빵거려요. 그래서 막 놀래서 어떡하지, 빨리 가야지 침착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자리에서 시동만 한 5번 이렇게 끈 적도 있어요. 근데 친구가 고맙게도 옆에서 뒷감 켜주고
이렇게 손짓으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친구가 이제 옆에서 에스코트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다행히 이제 혼자였으면은 답도 없었을 것 같아요. 시동 끄는 건 진짜 자연스러운 행동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동을 안 끄기 위해서 엄청난 연습을 했어요. 이게 왜 그게 뭐라고 연습을 하냐, 진짜 막상 공도 나가면은 시동 진짜 많이 꺼먹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냥 혼자 집에 있을 때 이제 주차장이나 아니면 이제 공터에 가거나 아니면 이제 그냥 정차 중일 때 1단에 넣고 클러치를 살짝 놔요. 이렇게 앞으로 살짝 가잖아. 그럼 다시 뒤로 가. 다시 앞으로 가. 클러치 잡고 뒤로 가.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하면 뭐가 좋냐면 어느 시점에서 이 클러치가 동력 전달이 되는지가 계속 이제 손에 외우는 거예요. 근육은 기억을 한다고 하잖아요. 내 몸이 익히게끔 기억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계속 클러치를 잡고 천천히 놔보다가 어느 시점에서 소리가 바뀌면서 앞으로 간다. 그 시점에서 다시 클러치를 꽉 잡고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살살, 많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요 정도에서 서가지고 살짝 넣으면 이게 몸이 앞으로 가요. 이제 다시 뒤로 가. 다시 반 놓고 이쯤에서 간다, 뒤로 가. 이런 식으로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소리가 달라져요. 지금 이게 완전 클러치가 잡고 있을 때는 아니면 이제 엔단 들어가 있을 때는 덜덜덜덜덜덜덜 이런 소리가 나는데 조금 이제 동력 전달이 될 때쯤에는 골골골골골골골 하면서 이제 약간 울컥울컥 거리는 소리가 나요. 그 시점이 이제 동력 전달을 하는구나, 이걸 계속 이제 몸에 익히는 거예요. 정차 중일 때나 뭐 아니면 진짜 공도가 무서우면 그냥 공터에서 그거를 얼만큼 했냐면 저는 손에 굳은 살이 배길 때까지 했어요. 진짜 너무 많이 해서 굳은 살이 배겼어. 근데 그렇게 하니까 시동을 안 꺼트리더라고요. 이제 반 클러치라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이제 반 정도 갔을 때 이제 클러치가 물렸을 때 앞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 시점에서 스로틀을 살짝 감아주는 거예요.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갔지 빨리 갈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급해지면은 급해질수록 시동을 더 많이 꺼트리니까 침착해야 돼요. 몸에 힘을 빼고. 운전면허를 따는 거는 2종 소형이든 원동기든 그냥 그 코스에 대해서만 연습을 하는 거지 조작법을 알려주진 않거든요. 시동 안 꺼트리는 법, 오르막 올라가는 법. 그러니까 운전면허를 너무 쉽게 주니까 이게 물론 2종 소형 따기가 어렵다곤 해도 이런 디테일한 주행 방법은 아무도 안 알려줘요. 내가 겪어보거나 누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면허 땄다고 신나서 그냥 공도를 나가버리면은 많이 위험하다는 거죠. 이제 시동 안 꺼트리는 거, 그거를 이제 해결을 했으면은 그 다음은 기어 변속. 이거 정말 단순하잖아요. 시동 안 꺼트리기, 기어 변속하기, 브레이크 잡기. 근데 자동차처럼 아니면 스쿠터처럼 땡기면 앞으로 가고 속도 자동으로 올라가고 자동으로 브레이크 잡으면 멈추고 요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매뉴얼 바이크가. 그래서 기어 변속하는 것도 진짜 처음에는 많이 어려워요. 공터에서 저는 그래서 기어 변속하는 것도 엄청 연습을 많이 했어요. 단순하게 그냥 1단으로 이렇게 출발해서 올리고 스로틀 놓고 올리고 스로틀 땡기고, 이게 처음에는 저는 이제 바이크를 아예 타본 적이 없으니까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왼쪽 발로 이 기어를 올리는 거, 클러치를 잡으면서 스로틀을 놓으면서,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이게 몸이 기억을 해서 이제 자동으로 돼야 되는데 스로틀 놓고 클러치 잡고 단수 올리고 하니까 너무 이제 기어 변속이 늦잖아요. 1단에서 가끔 이제 잘못 올려서 N단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1단에서 그때 스로틀 땡기면 그냥 이제 스트레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지? 약간 그렇게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어 변속 연습도 계속 해야 돼요. 올리고 내리고를. 그래서 공터, 왜냐면 이제 공도에서 하기에는 조금 힘드니까 공터, 이제 좀 넓은 공터 있거든요. 찾아가서 기어 변속 빨리 하는 거, 그거를 계속 몸에 그것도 익히는 거예요. 결국 반복 학습이에요. 몸이 기억하게끔 하는 거. 그래서 그런 반복 학습을 통해서 기어를 이제 빠르게 변속할 수 있게끔 만들고, 1단에서 N단이 걸렸을 때가 있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습관적으로 땡길 거 아니에요. 웅 소리가 너무 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오 어떻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RPM이 웅 올라간 다음에 다시 내려갈 때 변속을 다시 해주면 돼요. 2단으로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스로틀을 살살 감으면은 됩니다. 너무 당황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또 결국에는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 미리 알아둬야 나중에 아 그 사람이 그랬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미리 알아두면 좋죠. 그 다음 제가 어려웠던 거는 브레이킹이에요. 에? 브레이크? 그게 뭐가 어려워? 그냥 잡으면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막상 공도 나가면은 너무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수많은 상황들. 그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이렇게 그냥 가다가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미리 이렇게 차가 줄 서 있을 때는 나올 수도 있다가 아니라 나올 거다라고 이제 확정을 지어야 돼요. 방금 같이 안 그러면은 이게 제어도 이게 생각을 계속 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 여기서 차가 껴들 수도 있으니까 살짝 바이크를 옆으로 가야겠다. 아니면은 주시해야겠다. 근데 갑자기 튀어나오잖아. 근데 이 상황에 당황해서 놀래서 급브레이크 밟다가 제공하던가 아니면 스로틀 땡겨버려서 갖다 받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실수로. 그러니까 매사에 이런 방어 운전하는 습관도 중요해요. 차처럼 그냥 브레이크 꼭 밟는다고 해서 제대로 서는 게 아니에요. 바이크는 밀릴 수도 있고 바퀴가 잠겨서 뒷바퀴가 잠겨서 슬립이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브레이킹을 해야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설 줄도 알아야 그게 이제 브레이킹을 이제 좀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 면허만 땄다고 해서 이 바이크를 온전히 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무슨 125cc 퍼터급도 아니고 미들급, 리터급 밑에 바이크도 다뤄본 적도 없고 그 무거운 중량을 던져본 적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입문해가지고 좋은 걸로 간다. 한 번에 리터급으로 간다. 진짜 위험하다는 거예요. 브레이킹이 중요한 거는 갑자기 아까처럼 급박한 상황일 때 풀브레이킹 아니면은 엔진 브레이크를 먹이면서 멈추는 방법도 있고, 근데 바이크 멈추는 브레이크 방법은 너무 많더라고요. 이제 저도 류성님 동영상 보면서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일단 완전 진짜 바이크 처음일 때는 기어 변속도 헷갈리고 머리가 너무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뭐 이렇게 2단으로 가던 3단으로 가던 일단 가던 단수에서 클러치 잡고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단수를 N단으로 변경을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6단으로 가다가도 그냥 그대로 클러치 잡고 쓴 다음에 탁탁탁탁탁 다 내리는 방법이 있어. 이건 완전 초보 방식. 약간 단순하게 그냥 쉽게 멈추는 법. 처음일 때는 이제 기어 올리고 내리는 것도 복잡하고 머리 아파가지고 막 계속 N단 넣고 실수하고 하니까 브레이크 할 때 막 엔진 브레이크 먹이면서 브레이크잉 하는 게 저는 되게 어려웠어요. 내가 이렇게 4단으로 주행을 하고 있다. 앞에 지금 빨간불이다. 일단 트로트를 놓고 브레이크 살짝 잡으면서 이제 이쯤에서 클러치 잡으면서 풋브레이크도 같이 잡는 거예요. 지금 4단으로 섰잖아요. 그 다음에 내리는 거예요. 3단, 2단, N단. 일단 처음이라 너무 어렵다 하면 이렇게라도 서야죠. 안 설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게 4단에서 3단 내릴 때 클러치 잡고 밟고 내렸는데도 기어가 이제 살짝 맞물려 가지고 안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클러치를 살짝 반클러치 상태 전후로 이렇게 하면 기어 변속이 다시 내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리는 느낌이 나는데 뭐야 왜 기어 왜 안 떠? 기어 왜 안 내려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럴 때는 클러치 살짝 놓는 거예요. 살짝. 그러면 이제 철컥하면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 방법이 이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냐? 그 다음으로 제가 했던 방식은 이렇게 달리다가 이제 서야 된다. 그러면은 브레이크 살살 잡으면서 RPM이 낮을 때 단수 내리고 이렇게 기어를 천천히 바꾸는 거예요. 기어를 올릴 때는 클러치를 빨리 놔도 되지만 기어를 내릴 때에는 클러치를 천천히 놔야 돼요. 왜냐면은 기어를 바로 놔버리면은 이 RPM 때문에 백토크가 걸려서 뒷바퀴가 잠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슬립이 날 수도 있거든요. 백토크가 뭐냐면은 뒤로 이렇게 당기는 힘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머리 잡아 당기듯이 바이크를 누가 뒤에서 당기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거를 최소화하려면은 가다가 내가 브레이크를 잡기 전에 미리 단수를 내려야 돼요. 천천히. 앞에 뭐 이제 쓸 것 같네? 내리고 이 웅 소리가 나잖아요. 다시 가다가 내가 서야 돼? 스로틀 놓고 하면서 이 엔진 브레이크라고 해서 단수를 밑으로 내리면은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거든요. 그 엔진 브레이크와 이 이제 풋 브레이크, 프론트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같이 서는 방법, 같이 이용해서 서는 방법, 이거를 이제 다음으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수들 레브 매칭이라고 해서 이 백토크 걸리는 거, 엔진 브레이크를 할 때 걸리는 이 백토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는 RPM을 그만큼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스로틀을 살짝 당기면서 기어 변속을 해서. 이거는 근데 뭐 나중에 지금 뭐 이것도 못하는데 이거 레브 매칭 언제 하냐, 천천히 이제 조금 내가 됐다 싶을 때 조금씩 연습하는 게 좋아요. 요거는 좀 레브 매칭 하는 법 잘 나와 있으니까 요 정도 그냥 가다가 설 지점에서 맨 처음에는 클러치 잡고 브레이크를 잡고 선 다음에 단수를 내리는 거. 하지만 이 방법은 진짜 너무 내가 브레이크를 지금 못 잡겠다, 사실 그런 공도에 나가면 안 돼요. 근데 그래도 이제 공도에 나갔는데 못 잡겠다 싶었을 때 쓰는 방법이고, 근데 그 방법을 쓸 때 클러치를 먼저 잡고 브레이크를 잡으면 안 돼요. 클러치를 잡고 브레이크를 잡는 습관은 시동 안 꺼트리려고 그러는 것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클러치를 먼저 잡고 브레이크를 잡는 습관이 드는데, 그 습관을 지금 고쳐야 돼요. 브레이크를 먼저 잡으면서 속도를 줄인 다음에 멈추기 직전에 클러치를 잡고 같이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브레이크 잡기도 전에 클러치 먼저 잡고 이렇게 브레이크 잡아버리면은 밀려요. 그래서 위험하거든요. 그거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단수 내리면서 엔진 브레이크 먹이면서, 단 여기서는 클러치를 천천히 두 단계로 나눠서 놔야 된다. 엔진 올릴 때처럼, 단수 올릴 때처럼 팍 놓으면은 백토크가 걸리기 때문에 위험하다, 바퀴가 잠길 수도 있다, 이렇게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방법이 이제 다 이제 돼서 어느 정도 내가 기어 변속을 자유자재로 하면서 브레이크를 할 수 있을 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레브 매칭도 연습하시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으로 가장 애먹는 거 코너인데, 코너링 기술은 무조건 배워놔야 돼요. 뭐 그 기술이라고 해서 그 막 진짜 막 코너 막 무릎 꿇고 타러 가라 약간 이게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정도는 코너링 기술을 알아놔야, 스킬도 알아놔야 안정적으로 코너를 나갈 수가 있어. 발인이들 사고 제일 많이 나는 것 중 하나가 코너에서 이제 제대로 못 돌아 나가서 가드레일에 박거나 차를 박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코너를 가르쳐 주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코너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달리는 주행 중에 코너를 나갈 때는 중심 이동을 이용해서 살짝 하는데, 이게 만약에 깊다, 코너가 너무 깊다 하면은 속도는 당연히 줄여야 돼요. 과속하는 중에 코너를 나가는 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차선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코너를 돌 때 저는 발인이 때 차선 넘어갈 뻔한 적이 많았거든요. 자, 여기서 코너를 나갈 거다, 핸들을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몸을 살짝 옆으로 내가 돌아 나가는 방향을 이제 시선 처리라고 하죠. 보면서 살짝 굽혀주는 거. 그러면은 핸들을 돌리지 않아도 바이크가 이런 얕은 코너는 이렇게 자동으로 몸만 움직여도 가져요. 물론 과속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근데 더 깊은 코너는 이 몸만 쓴다고 해서 나가지는 게 아니고, 카운터 스티어링이라고 해서 핸들을 내가 돌아가는 방향에 반대로 돌리는 거예요. 밀어주는 거예요. 살짝 깊은 코너를 돌 때는 몸도 살짝 숙이고 핸들을 살짝 밀면 바이크가 이렇게 옆으로 살짝 누워요. 이 방법을 많이 쓴다고 해요, 카운터 스티어링. 근데 이 코너에 관련된 거는 더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하시는 게 맞지만, 일단 이 주행 중에 코너링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핸들을 꺾지 말고, 일단은 핸들은 자동으로 이제 살짝 돌아가긴 하겠지만 그냥 이 무게중심만으로도 나갈 수 있으니까
몸을 살짝 옆으로 이렇게 쓰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하면 좋아요. 그리고 깊은 코너를 나갈 때는 이제 카운터 스티어링 하는 거, 그냥 사람 심리가 핸들처럼 이제 자동차 운전할 때처럼 핸들을 이쪽으로 돌리면은, 보셨죠? 지금 내가 오른쪽으로 돌리는데 바이크가 어떻게 가요? 왼쪽으로 가잖아요. 이게 카운터 스티어링이에요. 지금 핸들을 여기서 내가 왼쪽으로 갈 거야 하고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은 바이크가 오른쪽으로 가요. 이게 카운터 스티어링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는 방향에 반대로 속도가 붙었을 때는, 그러니까 낮은 속도에서는 핸들을 돌리면 돌아가는데 어차피 안 돌아가요. 내가 가려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바이크가 살짝 기울면서 코너를 안정적으로 돌아나갈 수 있어요. 이게 카운터 스티어링입니다. 이거는 직접 바이크를 타면서 살짝 이렇게 핸들을 밀어봐야, 저도 최근에 이제 배운 건데 이게 참 많은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도심에서 이제 우회전 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속도를 최대한 줄이고 천천히 돌아 나가는 게 맞아요. 핸들을 그때는 이제 가는 방향으로 돌리고 천천히, 뒤차 뭐라 안 해요. 천천히 돌아 나가는 게 맞아요. 그게 이제 습관이 들면서 좀 더 빠르게 이제 지나갈 수도 있는데, 어차피 우회전 하다 보면은 거기 중간중간에 횡단보도가 엮여 있는 데가 있어서 사람들이 서 있기 때문에 천천히 돌아 나가야 돼요. 언제 신호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든 천천히 하면 잘 됩니다. 이제 바니니 때 제가 몰랐던 게 그립이에요. 트로틀 그립. 제가 그립을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잡아요. 이 검지와 중지는 브레이크에 올려놓고, 펴놓고 쭉 펴서 브레이크에 올려놓고 이제 나머지 손가락으로 잡는 거예요. 스로틀을. 이게 처음에 습관을 들여놔야지. 저 처음에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냥 스로틀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네 손가락 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브레이크 잡을 때 반응이 너무 느려요. 놓고 이게 손가락으로 꽉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더 위험하고 느린 거죠. 그러니까 급박할 때 쓰기도 좋고, 이 스로틀을 네 손가락으로 다 당기면은 힘 조절이 잘 안 되는데, 이 세 손가락으로만 당기면은 생각보다 조절이 이제 미세하게 잘 됩니다. 브레이크 할 때도 도움이 되고, 급박한 상황일 때. 그리고 크루징이라고 해서 이제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유지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피로도도 낮아지고. 그래서 이 그립을 배우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를 연습을 하는 게. 하루 정도만 이렇게 주행하면 이제 내 손가락으로 하라 해도 못해요. 불편해요. 아무튼 이 그립, 유러피언 그립인가? 그렇게 부르던데, 이런 그립을 바리니 분들한테 누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 대부분 다 이렇게 잡고 그냥 이렇게 당겨요. 이거 안 알려주거든요. 누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바리니 때 붙여놔야지 나중에 고치려면은 더 힘드니까 미리 이제 처음부터 좋은 습관 이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르막. 진짜 오르막에서 많이 어려워하는데, 저는 오르막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지 오르막에서 시동을 꺼트린 적은 없거든요. 근데 오르막에서는 왜 이게 시동이 많이 꺼지냐면은, 오르막을 가면은 사람이 심리상 뒤로 바이크가 밀린다고 생각을 하고 뒤로 밀려요. 실제로 브레이크를 놓으면. 근데 이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 걸 놓으면 뒤로 밀리는데, 브레이크 잡은 상태에서 스로틀을 당기면 앞으로 안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앞으로 가야 돼? 하다가 계속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언덕에서 연습을 많이 했는데, 일단 언덕에서는 처음에 이 프론트 브레이크를 잡을 게 아니라 풋 브레이크로 잡은 상태에서, 풋 브레이크만 잡아도 뒤로 안 밀리거든요. 풋 브레이크만 잡으면 이제 스로틀을 당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풋 브레이크 잡은 상태에서 클러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리가 바뀌는 지점까지 놓으면은 바이크가 약간 앞으로 가는 힘이 있어요. 그때 이제 풋 브레이크를 살짝 놓으면서 스로틀을 당기면은 시동을 안 꺼트리고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조차 어렵다. 그 다음으로 언덕에서 시동 안 끄고 나가는 방법이, 이건 조금 피로도가 있는 방법인데, 언덕에서 내가 정차를 해야 돼. 섰어. 선 상태에서 1단을 유지하고 클러치를 잡고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클러치만 살살살살 놓으면 이제 소리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살살살 놓으면서 클러치를 반클러치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지간한 진짜 너무 높은 언덕 아니면은 반클러치 상태에서 동력이 전달되고 있으니까 뒤로 안 밀리고 딱 브레이크 잡은 것 마냥 이 클러치만 유지하고 있으면은 뒤로 안 밀리고 서 있거든요.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신호가 바뀌거나 나갈 때는 스로틀만 살짝 당기면서 클러치를 놓으면은 되는데, 그 클러치 반클러치를 유지하면서 대기하는 방법을 전 많이 썼어요. 뭐 클러치 달네 뭐네 하는데, 클러치 어차피 소모품이니까 그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막 클러치가 막 부서지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심한 언덕까지 아니면은 어지간한 언덕은 다 이렇게 나갔어요. 저는 처음에 그냥 1단인 상태에서 반클러치 유지하고 있으면은 브레이크를 안 잡아도 뒤로 안 밀리는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에서 이제 클러치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살짝만 놓으면 앞으로 가고 잡으면 뒤로 밀리니까 딱 그 감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게 피로도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언덕이 어렵다 싶으면 이런 방법도 있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